안녕하십니까. 오늘 EBS와 함께하는 Y 교육포럼 진행을 맡은 카이스트의 이승석 교수입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챗 GPT 등 카이스트 교수인 저조차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격변하는 오늘,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 행복하고 경쟁력 있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 여러 패널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실 분은 미국 항공우주연구소 나사 태양계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폴륜 교수님이십니다. 조금 있다가 줌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 몰입이라는 화두를 던져주신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황농문 명예교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패널 분을 소개할 때는 항상 스타 물리학자라고 소개하는데요.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 그리고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신 황정아 교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분은 삼성경제연구소를 거친 인사 전문가이십니다. 현재는 지금 피플앤의 정권택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럼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카이스트 기계과 교수고요. 카이스트에서는 학생처장, 입학처장, 그리고 교학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포럼을 열어주실 분입니다. 우리에게 늘 우주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해 주신 과학자시고요. 미국 항공우주연구소에서 태양계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폴륜 교수님이십니다. 폴륜 교수님, 네, 나와주셨네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뜻깊은 행사에 기조연설을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나사에서 태양계 앰버서더로서 활동하고 있고, 또한 미국에서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2020년에 한국경제에 실린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I 도쿄대 입학하다라는 신문 기사인데요. 2013년부터 일본에서는 AI를 도쿄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계속 훈련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AI는 언어영역에서는 2010년에는 200점 만점에 95점을 맞았는데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난 2020년에는 200점 만점에 영어영역에서 185점을 맞았습니다. 고득점이죠. 규정화된 룰이 있는 모든 시험에서 인공지능은 앞으로 인간을 계속 앞지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미국 사회도 챗 GPT의 열풍으로 교육 현장과 기업, 학계 모두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들은 AI 가능성을 알아보고 AI 관련된 많은 코스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MIT 같은 경우는 Artificial AI를 통해 가지고 산업 비즈니스 쪽에 어떻게 응용할지에 관련된 코스를 개설을 했고요. 역시 하버드 역시 발빠르게 AI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지각 변동을 일찌감치 알아차린 많은 분들이 챗 GPT의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2023년 4월부터 6월 3개월 동안 무려 구독자가 1억 명을 초과했습니다. 그의 발견에 비견되는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챗 GPT의 시대. 부모와 아이들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우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경험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물결에 몸을 담궈 봐야지만 변화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챗 GPT는 훌륭한 개인 비서이자 여러 분야에서 아주 훌륭한 조력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뛰어난 사용자는 사용자 경험이 풍부해야 하니까 일단 사용을 해보시고 챗 GPT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I라는 툴을 잘 사용하시면 충분히 창조적인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성에 대해 오해를 풀기 위해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적인 공학이란 그건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된다. 잠자리를 들 때
침대가 베개에 불편하면 이거를 잘 조절해서 목이 편하게 잠잘 수 있도록 내 벽의 모양을 이리저리 바로 잡거나 베개를 새로 만드는 것, 이것 또한 훌륭한 공학이라 생각한다. 여러분의 창조성이 대단한 것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작은 불편을 눈여겨보시고 그걸 바꾸고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계속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 해결하기 위해 골똘하게 생각해보는 것, 그것도 창조적 기술의 원천이 됩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면 좋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지켜나가면 좋습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하면 여러분은 AI가 갖지 못한 인간다움, 도덕성, 감성, 창의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버드에서 제가 입시사정관을 하면서 만난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버드에서 학생을 뽑을 때 성적이 최고로 좋은 학생을 우선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하버드가 눈여겨보는 것은 AI가 갖지 못한 역량, 인간다움, 도덕성, 감성, 창의성을 지키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어떤 태도와 관심점을 갖고 무엇을 했는지를 눈여겨봅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만드는 공부를 한 사람을 하버드는 찾는 것입니다. 그 태도의 기본은 가족이든 타인이든 주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기에는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는 것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는 그런 초협력들이 이끌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인재가 됐으면 좋겠고 언제나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기도연설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좋은 강의를 해주신 폴용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4명의 패널들이 이제 간단한 발표를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은 교육이 없는 나라입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대학 입시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이 되나? 어느 전공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했던 게 스마트폰입니다. 첨단하지 마세요. 교육 혁신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공부는 가장 언제 열심히 해야 되나 하는 겁니다. 보기로 중2, 고3, 대학교 2학년, 박사과정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모든 국민들이 답하는 거는 고3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답은 대학교 2학년입니다.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시기가 대학교 2학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10년째 외부 강의 나가면서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충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우죠. 열심히 외우고. 그때 이제 공부 잘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엄마를 잘 만나면 좋아요. 지능지수가 높아도 좋고요. 철이 일찍 들어도 좋고요. 그리고 아주 성실해도 좋습니다. 카이스트나 서울대에 들어오는 애들은 여기에서 한 두세 개, 하나 갖고는 부족해요.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공부 잘하려면 전혀 다릅니다. 대학에서 공부 잘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 학문이. 그럼 하필 왜 대학교 2학년이냐? 그때 전공의 핵심 기본 개념들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3 때까지 죽도록 공부한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면 모든 학생들이 만세를 부르죠. 그럼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 현재 우리나라에 처해진 현실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학벌사회라고 그러죠. 그렇죠? 왜 학벌사회냐면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가 굉장히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대학 입시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화두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그리고 AI, 챗 GTP, 뭐 양자 컴퓨터 등등등. 제가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요. 한 3년 반 전에 2019년 11월에 제가 자동차 관계자랑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2030년 되면은 저희는 전기차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 엔진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 벌써 자동차는 신형 엔진을 개발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다음날 그 학과에 와서 제가 참고로 기계공학입니다. 그래서 기계공학과 교수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동료 교수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나? 네, 맞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전혀 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이 되죠. 그 당시 이제 딱 그때 2019년 11월에 달러 주가가 67불이었습니다. 2년 후에 1200불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2021년에 현대차가 발표했어요. 야, 2030년 아니야. 2025년서부터 쟤네는 전기차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또 며칠 있다가 그 신문에 일면 톱으로 났어요. 아, 회사는 전기차만 만든다 그러는데 대학에서는 기름차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런 즈음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퍼스트 무버입니다. 퍼스트 무버가 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 공장이 들어오면 좋아했어요. 그때는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요. 야근은 당연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학생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동네에 이렇게 공장이 들어오면 다 싫어합니다. 동네에 뭐가 들어오면 좋아하냐면 이렇게 연구소가 들어오면 좋아합니다. 연구소에서는 열심히 일하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생각하라 그러지. think는 IBM의 슬로건입니다. 100년도 더 된 슬로건입니다. 오래전에 IBM이 이제 신문에다 크게 그 광고를 냈대요. think 하고 아래다가 IBM 딱.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와, IBM은 정말 멋있는 회사구나.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광고지에다가 또 어느 회사가 광고를 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뭐라고? Think different. 맞아요. 세상은 think different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근면 성실, work hard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nk first. 먼저 가장 먼저. Fast follow랑 First mover를 제가 등산객으로 많이 비교하는데요. 산에 올라갈 때 뒤에 그 산 위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전략이 단순합니다. 오늘 목적지가 어딘지도 중요하지 않고요. 앞에 사람 그냥 쫓아가면 돼요. 열심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200등에서 10등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등산객이 맨 앞에 서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열심히 올라가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너무 빨리 가면 뒤에서 뭐라 그러지 않을까? 너무 천천히 가면 뭐라 그러지 않을까? 만일 그 산이 자기가 처음 올라가는 산이면요, 머리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열심히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 거가 아니고요, 체력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산을 즐기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입학처장을 했는데, 입학처장을 하다 보면 항상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전공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했던 게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오늘 참석해 주신 분 중에서 스마트폰이 없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15년 전에 스마트폰 있으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안 들어왔습니다. 참 대단하죠? 15년 전에 없었던 그 스마트폰이 없이는 오늘은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15년 후에 스마트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때는 은근히 의견이 갈라져요. 앞에 앉은 학생은 손 들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역시 38이 나올 것 같아요. 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아니에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과연 첨단이냐, 그래서 지금 그걸 하면 꼭 장래가 좋겠냐,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 학생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첨단하지 마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첨단으로 만드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관심, 재미, 상상력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육이 정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 준비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배움의 즐거움, 흥미, 관심, 상상력을 뺏어갑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자랑할 때는 6.25 때 전쟁통에도 이렇게 우리는 공부 열심히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노하우의 시대였습니다. 요즘은요, 커피 마시면서 꿀로 치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노하우로만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가 너무 많다고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그러고요. 그걸 너무 내 머릿속에서 그 많은 데이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AI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챗 GTP까지 나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이제 학벌 사회의 가장 피해자를 서울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서울대 학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험이 끝나면요, 합격 예상표를 보죠. 그러면 점수가 나오죠. 점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서 학과를 정해요. 맞습니다. 그 아래 표는 뭐라 하냐면 서울대 학생들의 반수 비율입니다. 몇 년 전 데이터인데 서울대 학생들의 약 27%의 학생들이 반수를 합니다. 일단 서울대를 합격해 놓고 서울대 배지를 단 다음에 더 좋은 학과 혹은 의대에 입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끔찍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 학생의 약 4분의 1, 더 나아가서 반 이상이 자기의 전공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대학원에 잘 진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학벌 사회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를 위해선 대학을 차별시켜야 되고 사회화가 아닌 차별화가 되면 대학 입시가 훨씬 쉬워지고 중고등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이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 가는 사회가 돼야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 잘하고 연구 잘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더욱더 마음껏 뛰어놀고 상상하고 배움을 즐기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교육 혁신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황농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올해 2월에 서울대학교를 정년하고 그래서 지금은 서울대학교 명예의 교수로 있고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황농문입니다. 창의성은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능력이에요. 야, 뭘 애우라고 그러면 다 애울게 했는데 이거 배우지도 않은 걸 하라고 그래.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솔루션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지금 수능에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에 필요한, 지금도 가장 중요한 능력이 창의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뭐냐,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거를 이해해야 내가 창의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겠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창의적으로 다이아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처음 보실 다이아그램일 텐데 세상에는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책에 있거나 도서관에 있거나 뭐 챗 GPT가 해주거나 어쨌든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 있고 인류가 모르는 지식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우리가 지식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까지 교육은 알려진 지식의 영역을 넓히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까지 교육은. 그런데 실제 창의성이란 게 뭐냐? 창의성은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알려진 지식의 영역은
AI로 학습이 됩니다. 미지의 영역은 AI로 학습이 안 돼요. 그죠? 미지의 영역이니까. 미지의 영역을 한 발 더 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영원히 AI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가치 있는 능력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훈련을 했다, 이제까지 내가 교육에서, 그러신 분 계신가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지식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보다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려진 지식은 찾으면 나오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내가 저장한다고 해서 경쟁력을 가질까요? 적어도 국제 경쟁력이 있을까요? 대학에서 학생을 이제 지도하다 보면 연구는 다 지식의 최전선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한 발 한 발 성큼성큼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창의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도 못 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오히려 훨씬 많아요. 걔들은 어떤 태도냐면, 야, 뭘 애우라고 그러면 다 애우게 했는데 이건 배우지도 않은 걸 하라고 그래, 이렇게 그걸 난감해하는 거예요. 전혀 창의성 훈련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솔루션을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코딩 문제를 풀거나 물리 문제를 풀거나 수학 문제를 푸는데 내가 답을 모르겠어. 그런데 스스로 푸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주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답을 보지 않는 한 내 입장에서는 내 지식의 최전선에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내가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이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하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그 경험을 수백 번 할 수도 있고 수천 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지금 수능에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네, 수능에도 절대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지식의 최전선에 있으면 성큼성큼 가요. 왜냐하면 늘 그래 왔으니까. 과연 이렇게 교육한 거가 효과가 있느냐는 이제 그게 검증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교육하면 정말 효과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교육해서 효과가 있다는 건 너무 많은 사례가 있는데, 제 강연을 듣고 어떤 중학생이 저한테 보낸 이메일입니다. 이전에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를 화장실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길을 걸어갈 때도 생각해 보았고, 결국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 번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자기가 넘은 겁니다. 이런 경험을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교육. 이러면 수학 실력도 올라가고, 저런 도전을 안 하면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해설 보고, 모르면 해설 보고, 모르면 학원 강의 듣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수포자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돼요. 왜냐하면 수학적인 머리가 발달하니까. 그래서 제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생각하고 몰입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그 몰입을 잘하는 학생은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후천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후천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우리가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면 누구나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미지의 문제에 대한 도전과 성공 경험을 반복하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해지는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몰입을 이해하려고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가소성. 우리 뇌 운영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는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시냅스 배선이 달라지고, 어떤 경험과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창의성이 없는 걸 그대로 설명해줘요. 그런 시냅스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야.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시냅스 배선이 안 만들어지게 우리는 공부를 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창의성이 없는 국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창의성의 시냅스 배선을 만드는 노력을 하면 그게 얼마든지 만들어진다는 게 신경가소성이에요. 신경가소성의 원리는 혁명적인 이론이에요. 저거를 교육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될 정도로 우리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러카스 대학의 분자행동신경과학센터 소장 탈랄 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You can create your brain from the input you get. 너의 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너가 창조할 수 있다. 네가 어떤 인풋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는 요구한 대로 발달한다. 축구를 열심히 하면 우리 뇌는 축구가 생존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 주고요. 암기를 열심히 하면 우리 뇌는 암기가 생존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기 능력을 발달시키는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암기 능력이라는 거가 휴대폰으로 다 찾을 수 있는 시대에 필요 없는 경쟁력을 만들지 않는 지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한테 미지의 문제를 열심히 풀면, 그죠? 미지의 문제를 푸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미지의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우리 뭐라고 그러죠?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창의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다 선천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뇌는 요구한 대로 발달한다. 두뇌를 발달시키는 방식으로 학습하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고 작은 지적 도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미지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몰입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학습을 유도하는 적절한 입시 제도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뭐 바뀌는 건 쉽지 않아요. 항상 어려운데 현행 입시 제도에서도 이런 공부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냥 해설 안 보고 스스로 풀면 되는 거야. 이게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되면 저 교육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 강연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권택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반대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보다 공부한 인재들을 어떻게 쓰느냐, 기업의 입장에서 좀 한번 거꾸로 지금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에 관심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고통이죠. 열심히 해서 잘하지 못하면 즐길 수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정답이 있는 학습만 해가지고는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보다도 나 스스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은 그럼 과연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예, 글로벌 CEO들 한 500명 정도에게 질문을 했어요. 올해의 3가지 키워드,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한 3가지만 한번 찝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제일 큰 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경기가 침체되고 좀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두렵고 위험한 시기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챗 GPT나 이런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기술들이 새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뭔가 탐색하는 것, 이것이 올해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에 그러면 돈을 많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새로운 사업들을 전환을 하겠다. 지금 돈 벌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핵심 돈 버는 사업을 바꿔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똑같은 비율로 나온 것이 뭐냐면 핵심 인재의 확보, 또 새로운 인재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예전에 확보했던 인력들 가지고 안 되고 또 예전의 인재상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경영의 감들이 발동을 하신 것 같아요. 2개가 1등입니다. 기업들은 그럼 과연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제가 삼성에서 마지막 이 인재상을 연구할 때가 2018년도였습니다. 2018년도에 글로벌로 잘 나가는 기업들, 20대 기업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열정과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직과 윤리, 인티그리티라는 것. 자기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정신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교수님들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창의와 혁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을까? 저는 세 분을 소개를 할 겁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구글의 레리 페이지, 그 다음에 메타의 주커버그. 젊은 시절에 다 CEO가 돼서 지금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사람들.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된다.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머리 좋은 친구들은,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공부하는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훨씬 더 빨리 배웁니다. 직업이라는 영역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잘하는 셰프의 집에서 드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식당에 가서 드시고 싶습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를 느끼는 것하고 잘하는 것이 같다 그러면 가장 좋은 직업이지만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것이 취미고 잘하는 것은 직업으로 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당신이 하는 일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 그리고 그것을 정말 네가 하는 일을 좋아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한테 뭘 잘하니? 뭐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서 학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알라 그러면 뭔가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열심히 안 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요. 또 열심히 해서 잘하지 못하면 즐길 수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기타를 쳐도 멋지게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한 곡 같이 부를 수 있어야 기타 치는 게 즐거울 거 아닙니까? 잘 못하는데 그게 즐겁습니까? 고통이죠. 손만 아프고.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보다도 나 스스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를 학부모들께서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얘는 어디에 재능이 있을까? 뭘 재밌어 하지? 또 뭘 잘할까? 이 부분을 어릴 때부터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좀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노력하라는 거죠. 재능도요, 노력이 없으면 그게 자기의 기술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기술도 노력이 없으면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커버그는 뜨거운 열정보다는 지속적인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레리 페이지 실패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절대 포기하지 마라. 뭘 하나 잡아서 이거를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꿈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세상의 변화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변화에 적응해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 창의성 이런 것들을 하는 능력들을 키워야 됩니다. 늘 세상을 이롭게 하는 꿈을 가지고 세상을 읽는 힘, 보는 힘, 생각하는 힘 이런 것들을 키우라고 하죠. 정답이 있는 학습만 해가지고는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레리 페이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에 눈을 돌리면 세상에서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지금은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인문학자와 과학자가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언어를 하는 사람과 그 알고리즘을 하는 사람이 합치지 않으면 챗GPT는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없는 것들은 이렇게 협업하는, 전혀 다른 전공의 사람들도 협업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커버그가 이야기한 거는 항상 피드백을 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배울 점을 찾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진짜 세상이 필요로 하고 하는 사람은 정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이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결론, 해답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황정화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분들과 한 무대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오랫동안 현장에서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자의 입장에서 공부와 그리고 과학하는 태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2023년 5월에 발사한 누리호 3차 발사에 실렸던 도요셋 4기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방향으로만 모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실패가 반복되는 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성적이 잘 나올 과목들을 선택해 버릇하게 된다고요. 공부의 깊이가 굉장히 얕아요. 그러면 얕은 공부의 패단을 맞을 방법에 뭐가 있을까?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죠, 이제.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제가 대학원생 면접을 여러 해 동안 지금 면접 심사를 들어가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돌고 돌아서 대학원에 들어옵니다. 성적에 맞는 좋은 대학에 일단은 들어갔다가 그리고 돌고 돌아서 대학원은 본인이 평생 하고 싶었던 천문학이나 우주를 하겠다고 입시를 다시 두드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학생들이 이미 나이가 많은 상태로 자기가 평생 원하던 것을 이제서 도전을 해보는 거라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져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실패할 기회를 주는 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탐색해볼 기회를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원래 그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겪고 지나왔었어야만 했을 두드려보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경험에서 생긴 근력이 없기 때문에 대학원에 들어와서는 이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어려운 일을 오래 하거나 실패가 반복되는 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근력을 키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쉽게 포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연구를 하기도 어렵고 진정한 공부를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사실 과학하는 학생들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해주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이 학생들이 그 모든 과정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 방향으로만 모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공부의 깊이가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해봤던 작은 성취를 소소하게 쌓아봤던 경험이 별로 없어서 깊이 있는 주제를 던져줬을 때 실패하는 경험을 견디질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지식의 최전선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미지의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우고 싶은데 그런 경험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볼 수가 없어요. 도전하는 일은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얕은 공부의 패단을 맞을 방법에 뭐가 있을까? 중학교 그 이하 시기에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탐색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되돌아보건대 저는 중학교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경험들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시기는 이미 많은 것들이 결정된 시기였기 때문에 뭘 탐색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자신이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해보고 싶은지를 판단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관심사의 영역을, 관심 영역을 확장해 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죠, 이제. 부모님도 일정 부분 양보가 필요합니다. 일정을 내주고, 그리고 알아보고 함께 하는 경험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어머님과 아버님의 정서적 지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보여주는 그대로 자기한테 투영이 될 텐데 부모가 조급해지니 아이도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유 있는 마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마음이나 동기, 어떤 분야를 해보고 싶다라는 스스로 목표를 정하게 하는 그런 경험, 그래서 다양한 진로 탐색과 경험,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그런 경험들, 안 되는 경험들이 쌓아지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 실패의 경험을 아이가 갖게 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작은 실패의 경험들이 쌓여야 거기서 배우는 교훈들로 더 큰 목표들에 도전하는 용기와 공부 근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현장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현재 처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하려면 물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물리를 선택하면 모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안 나올 게 뻔해요. 이때 아이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2010년부터 저는 여기 가려도 알 수 있겠어요. 제일 많이 급감하는 선택을 받지 못하는 과목은 물리입니다. 어려우니까. 그리고 모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 등급이 안 나옵니다. 본인의 관심이나 본인 나중에 장래 직업과 상관이 없이 성적이 잘 나올 과목들을 선택해 버릇하게 된다고요. 그럼 나중에 굉장히 힘든 길을 돌아서 대학원이나 나중에 굉장히 많이 우회한 길을 선택해서 본인이 결국 하고 싶은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지금 이렇게 해도 선택해도 된다는 것을 지지해줄 부모님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는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매우 없는 상황이어서 현장에서는 물리 전공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직업 종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물리를 선택한다고 해서 뭐 우주를 한다고 해서 천문학을 선택한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나온 얘기예요. 라틴어로 나투라 논 파시테 살쭌메라는 뜻인데 자연은 절대 한 번에 점프해서 진화하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지 않고 대학에 갈 방법이 없는 거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될 모든 시행착오와 오류를 겪지 않고 맨 위에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연도 그렇고 과학은 더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삶의 모든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패널이 한마디씩 꼭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현 입시 상황에서 공부를 잘하면요, 중고등학교 때 잘하면 그냥 냅두시고요. 대학을 가겠죠. 대학을 가면 이제 그때 꼭 이제 불러서 따로 얘기하세요. 공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해야 된다 그러더라. 지금까지 잘한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진짜로 해야 된다는 걸 꼭 강조해 주세요. 두 번째는 지금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꼭 그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게임 시작도 안 했다고. 네. 정말 우리나라 분들은 대개 다 게임이 고3 때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고3 때 게임이 끝났으면 대학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게임은 대학교 때부터 시작합니다. 혹 지금 공부에 관심 없으시면 자기가 원하는 거 찾아서 대학교 와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황 교수님. 네. 생각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이 훌륭하다는 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생각하게 교육을 했고 공자도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그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뭐 위태롭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도 생각하는 거를 강조했어요. 생각하는 교육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것으로 드리겠습니다. 황 교수님. 아이들한테 실패할 기회를 주어라 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고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특히나 제가 우주를 하고 있어서 우주에 뭔가를 보내는 일은 예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일매일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 실패하는 일이거든요. 실패를 해봐야 그 내적 근성이 생기는 거니까, 근력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실패는 어디까지나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그 과정을 학생들도 경험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실패에 여유로워지는 그런 분위기의 사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대표님.
교육 그러면 영어로 education, educate라고 하잖아요. N은 끌어내는 거고요. educate은 잠재력, 재능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성들과 재능들을 꽃피울 수 있도록 이끌어내주는 교육.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저희 네 사람의 패널이 앞자리에 앉았지만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서 앞자리에 앉은 건 아닐 거예요. 교육 그리고 아이 키우는데 어떻게 정답이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가 이제 화두를 던지고 그걸 통해서 저희 모두가 우리나라의 교육 그리고 입시에 대해서 한 번쯤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미래학자 피터 드래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 교육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가능한 작은 변화라도 실행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